공부와 수학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아이로 키우면 아이는 물론 부모도 편해집니다. 불행한 공부로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번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바람직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선택은 순간이었지만 그 결과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저만 해도 20여 년 전에 했던 진학, 취업, 결혼 등이 지금까지도 제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선택들을 하기 전엔 작은 선택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그 선택이 그 당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도 가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이 보는 나는 당연히 진짜 내가 아닌 거야 당연하지만 저 자신도 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문제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의 친구들을 보면 되고 더 알고 싶으면 그의 적을 보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고 제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면에 끌렸는지 그리고 어떤 면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보니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가 보이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니 제가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나를 알고 싶으면 나를 볼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을 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이면 바로 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나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타인의 의지가 개입된 결정은 결과도 다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내 의지가 포함된 선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재료를 얻는 기회가 됩니다. 나를 잘 아는 것, 제가 진작에 이것만 잘 했어도 지난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이번엔 아이의 선택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선택에 의해 길러집니다. 태어나면서 먹는 분유, 이유식, 간식에서 시작해 조금 크면 유치원, 학교, 학원, 동화책 이런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배제된 채 부모에 의해 길러지죠. 물론 아기 때는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이 선택의 경험을 못하는 상태로 계속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계속해서 선택을 대신해준 아이는 선택의 경험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자기 이해의 소중한 재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수 있는 경험을 어른이 되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고 싶어도 경험이 없으니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선택 경험 자체가 아이에게 성향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또한 실패로 가기 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이해가 미흡해지고 아이는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게 되죠. 자녀가 내 품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야만 훗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똑똑한 부모들은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육아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수많은 선택지들을 마련해 놓죠. 그러나 객관식보다는 주관식, 주관식보다는 서술형 평가가 학습자의 확산적 사고 능력을 길러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준비를 끝낸 부모들은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객관식 보기를 이것저것 아이에게 들이밀게 되죠. 심지어 아이가 원하지도 않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아이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고 잘하는 것도 다 다른데 지금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게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많이 해봐야 잘하는 걸 찾을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말씀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경험은 학습 경험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할 것은 진짜 세상에 대한 경험이지 학습 경험이 아닙니다. 진짜 세상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어른의 일입니다. 과학을 잘하게 만들겠다고 영재원 준비를 시킬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물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흥미를 자극해주고 과학을 배우고 싶다는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이가 과학에 흥미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똑똑한 부모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자신이 학창시절의 모범생이었다면 공감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저는 소위 모범생이었고 해마다 제 학교 생활통지표에 빠지지 않았던 말은 내성적이며 책임감 강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어른들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따지지 않았죠. 부모님이 시키는 일, 선생님이 시키는 일, 사회적으로 나한테 요구되는 일은 군소리 없이 척척 해냈습니다. 만약 이런 아이가 제 아이라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 키우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자란 아이는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어느 순간 제가 성실한 노예가 되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직장과 사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른들이 이제는 저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성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일해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직장과 사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제 주인은 사실 남의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니체의 영향이 큽니다. 니체는 교육에서 길들이기와 길러내기를 구분했는데요. 제가 어릴 적 받았던 교육은 다분히 길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해 모범생과 노예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생은 어쨌든 현재 체제에 순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기성의 가치관을 그대로 흡수했을 확률이 높거든요. 물론 기성세대의 가치관이 모두 그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은 모두 개별적이고 일회적입니다. 사회의 유지가 아닌 개인의 행복 측면에서 보자면 그 어떤 가치관도 주입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이들에겐 획일화된 가치관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자기 주도력은 위축되겠죠. 하고 싶은 것이 생겨도 입 밖에 꺼내기 힘들고요. 부모가 원하는 수준을 맞추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모범생 모두를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어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범생이라면 이 부작용을 겪는 친구들은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모범생의 현대판인 엄친아 엄친딸은 더 힘들죠.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됐지만 이제는 외모나 체력까지도 갖춰야 하니까요. 그런데 엄친아 엄친딸의 기준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남의 시선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비교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주체성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막상 엄친아 엄친딸은 본인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일 것 같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유는 어린아이를 너무 일찍 틀 안에 가두는 효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 번 모범생은 평생 모범생이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수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해야 하는 아이이므로 좀 더 자기를 포장하기에 애씁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할 시기에 일찌감치 어른들이 제시한 안전한 길로 들어서기 쉽다는 거죠. 니체는 노예 근성을 버리고 그대 자신이 되어라 라고 주문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권에서 산다는 것은 나보다는 남이 기준이 되기 쉽겠죠. 그러나 자기 주도적인 삶을 위해서는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기준이 되면 따라잡았다고 느끼는 순간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뒤쫓는 삶이 될 뿐이죠. 그러므로 쉽지만은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길들이는 것을 그만두고 길러내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뒤를 쫓아가는 삶보다는 기꺼이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아이를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가르치고 지적하고 충고하기에 바빴습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내가 아이보다 많은 것은 나이와 경험뿐입니다. 그런데 경험 또한 나이의 산물임을 감안하면 결국 내가 아이보다 나은 것은 나이뿐이죠. 나이가 많다고 모두 현명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어른들은 본인이 당연히 아이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자기 주도력을 키우고 싶은 부모라면 먼저 내가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어쩌면 아이가 나보다 훌륭한 자질을 타고났을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부모나 범죄자의 자녀가 나중에 성공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죠. 참을 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하죠. 아이의 자기 주도성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도 이것입니다. 잔소리하고 싶은 것 참기, 대신 해치워주고 싶은 것 참기, 참견하고 싶은 것 참기, 지시하고 충고하는 거의 모든 행동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이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노릇 처음 하는 나나 아이 노릇 처음 하는 자녀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무하던 학교에 운동부가 있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은 이미 초등 저학년부터 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학습에 열의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기특하게도 그들 중 몇 명은 졸린 눈을 비비며 수학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합니다. 어느 날 그들 중 한 명이 고민이 있다며 저에게 와서 쫑알대기 시작합니다. 일찌감치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운동을 빼놓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면서요. 문제는 경기 성적이 시원치 않다는 데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자니 엄두가 안 나고 그렇다고 운동을 계속하자니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스포츠계의 생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저것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가 저는 이 아이가 엄청 말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운동만 하면서 살았을 텐데도 아이는 너무나 말솜씨가 훌륭했고 발음 또한 좋았죠. 저는 아이에게 이 점을 말해주며 꼭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에 들어가서 광고주를 설득하거나 연봉을 협상하는 등 사람들과의 소통을 많이 하는 직업에 어울릴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눈을 반짝거렸습니다. 평생 운동 아니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우울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했죠. 아이에게 도움이 절실할 때 좋은 말 한마디는 아이를 단번에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목고 대비 방법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질문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특목고에 진학을 결심하고 방법을 묻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특목고에 지원해서 떨어질 경우 상처가 걱정돼서 지금이라도 일반고로 돌려야 할지를 고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부모는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아이가 받을 상처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한 몸인 것이 사실이고 자기 주도적인 삶에서는 당연히 도전을 밥 먹듯이 해야겠죠. 그러므로 자기 주도적인 삶은 도전을, 즉 두려움을 관리해야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아이는 인생 최초로 큰 결심을 했고 이 도전에 16년 인생을 송두리째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에 도전장을 내민 기분일 겁니다. 경험상 특목고의 지원을 결심하고 나면 아이들의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100이면 100,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자동으로 하게 되죠.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합니다. 불합격하면 창피해서 어쩌나?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죽쓰면 어쩌나? 똑똑한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바보 취급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입학 전까지 최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들어가겠다 다짐을 하죠. 어떤가요? 어른과 다른가요? 부모가 하는 걱정을 아이도 고스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가 불안해하면 아이는 어떨까요? 아이는 부모의 행동과 말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더 불안해집니다. 부모가 걱정하는 것이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죠. 부모는 의연해야 합니다. 특목고에 떨어진다고 해서 별일이 생기는 건 아니고 합격한다고 남은 인생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격하면 합격하는 대로 좋은 것이고 불합격하면 그에 맞는 다음 선택을 하면 될 뿐인 거죠. 부모가 모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아이도 따라서 의연해집니다. 그리고 이는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자기주도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자기주도적인 삶의 필수 요소인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의연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에 책임질 일이 너무나 많지만 없던 존재를 이 세상에 내놓은 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결정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해야 한다면 저는 결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의 무모함이 아니라면 이런 무거운 선택이 따르는 결정은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책임질 일이 너무나 많지만 없던 존재를 이 세상에 내놓은 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결정입니다. 만약 지금 제가 이런 결정을 해야 한다면 결코 못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젊은 시절의 무모함이 아니라면 저는 지금도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선택은 결코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모가 된 이상 우리는 부모답게 아이를 키워야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모다움은 다른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에 놓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인생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수많은 선택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에 특히 무겁습니다. 이런 무거운 선택을 할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단순한 한 가지 원칙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뭐래도 아이의 행복입니다. 저는 제가 주도적으로 살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기면서 제 아이도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이와 함께 사는 시간이 가장 긴 어른이기 때문에 제 삶 자체가 아이에게는 최고의 선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와 수학을 소재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주도적이면 아이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딱 한 가지 자산만 물려줘야 한다면 그건 자기 주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에게 딱 한 가지 자산만 물려줘야 한다면 그건 자기 주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로 아이는 앞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기주도력 하나로 아이 쉽게 키우시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 꾸리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